안녕하세요.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입니다. 비즈니스 트래블이라는 해외 출장자들 위한 레터지를 제공하는 독일어판 플랫폼 회사가 있습니다. 기사 생성뿐 아니라 호텔, 모바일 등 협력사와 함께 여러 가지 사업을 제공하는 곳인데요. 다른 나라를 사업차 방문하는 출장자들에게 비즈니스상에서 꼭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글들을 생성하는 곳입니다. 바로 출장하는 곳 여러 나라들에 대한 문화와 오해를 피하기 위해 독일어권에서는 이제 많은 비즈니스맨들이 즐겨보는 사이트죠. 우리도 영국인, 독일인, 스위스 사람을 구분하기가 힘든데 이들도 한국인과 일본 사람, 중국인을 구분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여기에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일본, 중국, 한국을 순차적으로 방문해야 하는 유럽 출장자들은 문화에 대한 오해를 이제 많이 하기도 하죠. 그래서 비즈니스 트래블 신문은 이런 정보 차원에서 한국 사람과 중국, 일본 사람의 차이를 설명을 했습니다. 독일어권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의 생활 양식을 이해하는지 알 수가 있을 뿐더러 기사 내용이 부분적으로 과연 그럴까 의구심이 들기도 하지만요, 잘 생각해보면 우리보다도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도 들게 하는 그런 글이기도 합니다. 기사는 재밌는 농담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스트리아 사람과 스위스, 독일 사람이요, 한 커다란 소단에 갇히게 되었는데 이들의 행동이 모두 한결같아서 놀랬다는 거죠. 문화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들은 이 갇혀있는 공간 솥 안에서 보이는 행동 양식이 아주 다르다는데요. 일단 바로 생활 패턴 몇 곳에서부터 세 국가의 국민들 다른 리액션이 나오는 포인트를 집어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웨이팅 문화입니다. 먼저 웨이팅, 기다리는 것에서 다른 모습을 확실히 이 세 국가의 사람들이 보여준다고 말을 하는데요. 특히 기다림의 미덕은 중국인에서 잘 찾아볼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번역을 해드리면 공손한 기다림의 예술은 중국인의 미덕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바로 직역을 하니까 약간 부자연스럽죠. 이런 모습은 대중교통 정류장에서 기차가 오거나 버스가 다가오면 바로 나타나게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힘이 센 강자는 위너이고 어린이나 노약자들은 뒤로 물러나 이를 쳐다만 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 사람들은 인내심을 보이면서 서로에게 양보를 하며 인내하고 기다린다고 중국보다는 좀 더 질서 있는 문화가 존재하고 있다고 언급을 합니다. 두 번째, 볼륨, 소리죠. 중국인은 일단 시끄럽습니다. 아무튼 한국과 일본인보다 중국인들은 시끄럽다고 기사는 적고 있는데요. 공원, 레스토랑, 쇼핑센터, 버스 또는 열차에서 많은 소음이 난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기자가 소음이라는 단어를 적은 게 아주 인상적입니다. 분명 시끄럽다는 이 말은 사람으로부터 나는 소리를 말하는 대목인데요. 그 사람들로부터 나는 소리에 소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독일어권에서 보통 대중교통을 사용하면 조용하긴 한데 또 그렇게 꼭 조용하다 그 정도의 문화는 아니거든요. 기차에서 맥주 마시기도 하고 떠드는 이도 종종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의 대중교통 문화를 두고 소음이라고 표현한 건 정말 시끄럽다는 얘기죠. 이에 반해 일본에 가서 기차를 타거나 버스를 타면 전화를 하는 사람도,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그리고 웃는 사람들도 없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조용하고 아예 눈에 띄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한국에 대한 이 기자의 느낌은 어떨까요? 일본의 이런 모습에 딱 반 정도가 한국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중교통 안에서 모두가 스마트폰을 응시하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는데요. 이에 반해 중국은 옆 사람 고려하는 태도를 전혀 볼 수 없다고 말하고 있죠. 사람들이 밀집되어 이동하는 모습은 중국, 일본, 한국에서도 일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몸을 부대끼며 서로 바디 컨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굉장히 많죠.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 일본인들은 고개를 숙이고요, 지체 없이 사과를 한다고 전합니다. 그 정도가 너무 심해가지고 사과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을 방해할 정도로 적합하지 않다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에 반해 중국과 한국 사람들은 사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는데 이는 모두가 한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가던 방향을 바꾸는 것도 많은 사람들에게는 일상이기 때문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이렇게 미는 행동 정도는 사과의 가치가 없다고 말하고 있죠. 정말 그럴까요? 우리도 좀 많이 부딪히고 그러면 사과하고 그러지 않나? 그런데 이 글을 쓴 기자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나 좀 이렇게 살펴보면요. 독일어권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바디 컨택을 하는 것에 아주 민감합니다. 일본 사람같이 수그리며 미안하다는 과장된 표현은 쓰지 않더라도요,
쏠이라는 표현은 자주 쓰죠. 일단 공공장소에서 누가 내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 즉 계산을 할 때 누가 뒤에 있거나 하면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몸을 부딪히고 사과를 안 하면 매너 없다 생각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불쾌감을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의 몸의 접촉에 대해 무뎌져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독일 사람들은 이런 부분도 예민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한국, 중국의 대도시 생활을 이해는 해도 문화적인 충격이 있어서 이렇게까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람이 붐비지 않는 곳에서 접촉이 되거나 살짝 밀게 되면 저희도 바로 사과를 하는 그런 문화이죠. 한국인과 일본인들은 인사를 고개를 숙이며 하는 문화가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사법은 일본으로 가면 더욱 복잡해진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서열이 높아질수록 더욱더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하는 것이 일본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물론 중국은 인사를 할 때 악수를 하는 것이 전통적인 문화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대도시의 경우 이제 비즈니스 관계상 만났을 때 악수는 일반화되어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출장자들이 일본에 가서 모르는 사람에게 물어서는 안 되는 질문은 몇 살이냐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반해 중국과 한국은 이런 질문에 거부감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이라는 것이 나쁜 특징이 아니기 때문에 왜 물으면 안 되는가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국에서의 일반적인 질문은 나이를 묻는 것이 아니라 월급이 얼마인가 또는 집은 얼마에 구입을 했는가 이런 정도랍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과 일본이 오히려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쌀을 먹을 때 젓가락을 주로 사용하고 국도 그냥 숟가락 없이 그릇을 들고 마신다고 하는데요. 한국은 식사 때 국그릇을 들고 먹거나 접시를 드는 일이 예의에 어긋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근데 이 정도까지 나쁘다고 생각을 하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기자가 여기서 쓴 표현이 휴필릿이라는 단어니까 겸손하지 못하다, 예의가 없다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아마도 식탁 예의라는 단어를 독일어로 번역해서 그 연장선상에서 생각해 보니까 예의에 어긋난다, 겸손하지 못하다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국그릇을 입에 대고 먹는 것을 두고 예의에 엄청 어긋나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 것 같지만요. 조금 어려운 자리에 가거나 격식을 차려야 하는 곳 또는 모르는 사람과 비즈니스를 하러 가서 국그릇을 입에 대고 먹지는 않죠. 그러니까 지금 기자가 말하고 있는 부분이 아예 틀린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이 기사는 비즈니스맨들을 위한 기사니까 이런 면에서 조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국과 밥은 숟가락으로 떠먹는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밥을 먹고 페이를 할 때 중국과 한국 사람들은 서로 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독일과 아주 똑같이 더치페이를 한다고 하죠.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한국과 중국에서는 아직까지는 관습이 같이 먹고 한 명이 지불하는 문화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초대라는 단어를 썼는데 아마도 문맥상 대접을 하다라는 말로 기자가 글을 작성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접이라는 문화가 아직도 식사 문화에 남아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각자 지불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어쩔 수 없을 경우 각자가 지불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건 좀 현대 젊은 층과 새로운 한국의 도시 문화를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도 같고요. 좀 다르죠. 요즘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기사를 썼는가 보면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유럽 출장자들이 한국에 방문하면 비즈니스를 하러 가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도 비즈니스를 할 때 누가 멀리서 방문을 했을 때는 아직 이런 대접 문화가 많이 살아있죠. 이 기사를 쓴 기자가 틀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우린 아직도 이런 식사 대접 문화가 유럽 사람들에 비해서 많이 남아있는 겁니다. 오늘 전해드리는 기사는 조금 가벼웠습니다. 사실 이번 기사는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 중국 사람을 독일어권의 유럽 사람들이 어떻게 구분하는가 보다 이를 통해 독일어권 사람들의 생활 문화를 알려드릴 수 있어서 이번 기사를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이었습니다.